자, 이번 강좌에서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그리고 확률값을 보정하고 수정하는 것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지난 강좌에서 이항분포의 그래프를 우리 그려본 적이 있었었죠. 어떻게 생겼었나요? 기억이 나나요? 자, 우리 주사위를 n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분포. 자, x가 이항분포 n의 6분의 1을 따른다고 합시다. 자, 이거에 대한 그래프 우리 그려봤으니까 대충 한번 그려봅시다. 만일에 시행횟수가 10번이었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대충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일에 시행횟수가 한 20번 정도, 30번 정도라고 할까요? 30번 정도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행횟수가 50번 정도 됐더라. 그랬더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현재 이 그래프를 바라다 보면 횟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가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형태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죠? 특히 30번부터는 거의 좌우 대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행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그래프가 종 모양의 형태에 근사한다. 그 종 모양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명확하게 씁시다. 자, 이 그래프가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이렇게. 뭐 명확하게 딱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근사한다 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사실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이런 예문을 하나 좀 체크를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시행횟수를 한 720번으로 늘려봅시다. 이렇게. 참 할 일 없는 사람이죠. 주사위를 720번이나 던지고 앉아 있으니. 그렇죠? 이게 이론적인 거니까. 자, 이때 이 상황에서 1의 눈이 90번 이상 120번 이하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 자, 기존에 우리가 이항분포만을 얘기를 했을 때 이 확률 값을 계산을 한다면은 독립시행에 따르는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확률 값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공간이 좀 좁으니까 확률 P라고 합시다. 이 확률 P는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컨비네이션 720번 중에 90번이 1의 눈이 나오고 90제곱 그리고 6분의 5에 얼마가 되어지나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630번 이렇게 되어지나요? 이렇게. 90번 나올 때 확률 계산하는 것도 지금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이 수치가 91, 92, 93에서 120까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컨비네이션 720에 120번, 6분의 1에 120제곱, 그리고 6분의 5에 120번이니까 600번이 되어지겠네요. 여기가 600. 오늘 왜 이렇게 산수가 안 되냐? 자, 이렇게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써놓고서 보니까 참 허탈하죠. 뭐가 허탈해? 이거를 언제 계산하냐?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항분포만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많은 통계학자들이 고민했겠죠. 이거를 직접 계산한다는 건 좀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해 나간다면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연관관계가 있어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면 정리합니다. 이항분포 B의 N의 P 꼴을 취하고 있는 이 이항분포에서 조금 전에 시행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행횟수를 늘려 잡으면, 충분히 크게 잡아주면, 근데 사실 수학적으로 충분히 크다? 조금 애매한 표현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두 값의 곱이
5 이상, 또 NQ가 5 이상, Q는 P 플러스 Q가 1인 값.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저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N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과 분산이 쓰여지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평균은 NP고 분산은 NPQ예요. 그러니까 이 값들이 여기에 NP, NPQ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 느낌이 이렇게 생겨서 쓰는 거는 맞는데 되게 어색해요. 우리는 보통 M의 시그마 제곱을 썼었는데, 그렇죠? 다만 표시 방법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정규 분포를 표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0, 1의 제곱의 형태로 바꾸어 가지고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이렇게 시행의 수가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그런 하나의 단적인 예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조금 무식해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NP의 값을 요 상황이죠. 요 상황에서의 NP의 값을 계산하면 120. 그 다음 NQ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600이 나오나요? 600. 그러면 충분히 5보다 크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항분포 70에 720의 6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은 게 되느냐면 정규분포 120의 10의 제곱과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고자 하는 P90에 120까지 얘는 요 형태로 우리가 바꿔가지고서 얘기를 할 거니까 표준화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표준화된 확률 변수 기억나죠? 시그마분의 x-m 걔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얘를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90-120 나누기 10 Z는 120-120 평균 마이너스 편차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정규분포나 표준정규분포를 그릴 때, 얘기할 때에는 그림을 통해서 얘기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면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그래프에서 여기 마이너스 3에 해당되어지는 요 넓이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계산이라 하기보다는 표준정규분포에서 따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계산해 주니까 0.4987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게 돼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 방식으로 계산을 했다면 아직까지도 계산을 다 못했을 거예요. 물론 뭐 컴퓨터를 이용을 하면 엑셀 같은 거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계산이 됐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빠르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게. 됐죠?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는 이걸로 끝났어요. 강의는 끝난 겁니다. 사실상.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형태의 분포에서 그렇다면 이런 거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만일에 130번 나올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얘를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적으로 이런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항 정리를 이용을 해서 720에 130회는 6분의 1에 130에다가 6분의 5에 590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항분포가 정규분포가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만 계산을 해야 된다면. 그럼 이럴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심화 단계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소위 연속성 수정이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는 심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무슨 내용인가를 궁금해한다 그러면 쫙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 되는 거고, 나는 됐어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 듣고 끝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됐지요? 자, 여기에서는 조금 극단적인 예를 사용을 해서 얘기를 꾸려나가려고 그래요. 자, 어떤 극단적인 예를 준비했냐면 이런 경우. 똑같이 이항분포인데 이런 이항분포를 생각을 합니다. 자, 얘는 지금 읽어보니까 동전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동전을 5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분포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이때 예로부터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한번 좀 체크해 보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익숙해졌으니까 바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바로 계산이 가능한데 다음 단계 이어나가기 위해서 확률 분포 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2번, 3번, 4번, 5번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확률 값을 체크를 해보면 32분의 1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갔나요? 이런 방식으로 이항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32분의 얼마인가요? 32분의 5, 32분의 10, 32분의 10, 32분의 5, 32분의 1.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1.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 2번 나오게 될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따라서 P 2번 나올 확률은 2번이니까 32분의 10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습니까?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뭘로 계산을 한 거냐면 확률 분포표, 즉 확률 질량 함수를 통해 가지고 계산한 결과예요. 얘는 지금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큰 틀에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리겠다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그림으로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밖에 없네. 자, 여기에 0, 1, 2, 3, 4, 5까지 별량 x에 대해서 0일 때는 32분의 1입니다. 자, 여기 요렇게, 그 다음 1일 때 32분의 5, 대충 여기쯤 된다고 합시다. 그 다음 2일 때 32분의 10, 32분의 10, 이렇게 와서 32분의 5, 이렇게 와서 32분의 1,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야 되겠죠. 이게 지금 현재 확률 질량 함수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줍지 않은 작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서 계급의 크기를 1로 해가지고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여기 지금 이 노란색이 히스토그램이에요. 노란색이 히스토그램. 계급의 크기를 1로 한 거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 가지고서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그 히스토그램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겠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1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니까 요렇게 표시가 되어져야 되겠네. 됐나요? 자,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작성이 되어지게 돼요. 물론 이제 시행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가 보니까 조금 어줍지 않은 꼴로 표시가 되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자, 이때 x의 값이 2일 때 확률 값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x의 값이 2일 때 확률 밀도 함수, 그 값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률 밀도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어때요? 이거 0이 나와 버려요. 그렇죠? 맞나요? 얘는 지금 확률 밀도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확률 값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궁금해했던 얘도 정규 분포로 바꾸어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확률 밀도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0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겠죠? 특정 위치에서의 확률 값이니까. 범위로 주어져 있다면 확률 값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계산이 되어지지만 특정 위치에서의 확률 값은 0이 나오는 게 맞아요. 0 나오듯이.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 문제 아니냐. 이항분포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나오고 정규분포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로 계산을 했더니 0이 나오더라. 이거 큰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큰 오차가 생긴 거죠.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이런 이론을 찾아냈어요. 소위 여기서 얘기한 연속성 수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연속성 수정. 무슨 소리냐면 시행 횟수에 따르는 분포가 이항 분포로 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 NP에 NPQ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데 n의 값이 만일에 적다면, n의 값이 적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도 역시 이렇게 쓸 수 있다. n의 값이 상관없이 쓸 수 있다. 그리고 A부터 B까지의 확률값을 계산을 할 때는 이 범위를 조금 수정을 하자. A보다 2분의 1만큼 작은 범위부터 B보다 2분의 1 큰 범위까지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자. 이게 연속성 수정 이론입니다. 요게. 그러면 이렇게 해주게 되면 특정 위치에서의 확률값도 계산할 수 있고 시행횟수가 많든 적든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시행횟수가 적은데 이때 정규분포로 바꿔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린 그런 이론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를 정규분포로 바꿔주기 위해서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별량 x가 현재 B5의 2분의 1인데 얘를 별량 x가 정규분포 2분의 5의 2분의 루트 5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NP, NPQ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이 일대의 확률값은 이 위치에서는 분명히 0이 나와서 안 되니까 이렇게 보정을 해주자.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해서 P, 2를 기준으로 2분의 1만큼 뺀 값에서 2분의 1만큼 올린 값까지의 확률값으로 대체하자. 그러면 얘는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가 되어지겠네요. 됐죠? 그럼 이제 정규분포로 바뀌었으니까 이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표준화된 확률 변수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때는 자, Z는 편차가 2분의 루트 5 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2분의 5 얘를 이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P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5 나누기 2분의 루트 5 그리고 Z 그리고 여기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제로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대충 0. 마이너스 0.894 정도 나와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그러면 이 일대의 확률값을 계산을 할 때 정규분포에 의한 결과를 보니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에 따르면 자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Z에 대한 범위는 여기가 마이너스 0.894라면
요 영역의 값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부터 0.894까지의 범위 값을 알아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0.3133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항분포에서 계산한 이 결과하고 정규화 시켜가지고서 만들어준 이 결과하고를 비교를 하는데 얘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0.3125 딱 떨어지네요. 0.3125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얘하고 0.3125가 같다고 볼 수 있느냐?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소수 세 번째 자리부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대충의 값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모두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사한다. 이제 왜 선생님이 근사한다 하고서 동그라미 치고 별표까지 쳤는지 이해가 되지요. 바로 그러한 형태들을 모두 감안을 해서 연속성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통계에서 상당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 조금 생각 좀 해야 되는 내용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좀 어려웠지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